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따로 먹어도 맛있지만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요. 건강에도 득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딸기는요, 우유랑 먹는 게 딱이고요. 시래기는 들깨가루를 넣고 볶으면 영양 2배, 감칠맛까지 덤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삼겹살에는요, 부추무침, 또 콩국수에는 깍두기, 고구마엔 김치가 잘 어우러지는 짝꿍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궁합이란 게요, 꼭 음식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워보니까 더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오전 10시 10분,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는 바로 여기,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여러분 곁인 것 같아요.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 들려드릴게요.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죠. 네, 8월 3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죠.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휴가를 다녀왔지만요. 휴가 차량들 때문에 밤새 고속도로가 몸살이라고 합니다. 덕분에요. 서울 시내는 조금 한산해진 것 같아요. 휴가 떠나는 길 위에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리고 또 여전히 일터를 지키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과 함께 하시면 지루함도 좀 가시고요. 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휴가 가면서 앱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아주 확실하게 어딜 가나 잘 들리더라고요. 오늘 오프닝하면서 굉장히 떨리네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어딘가 떠나갔다가 돌아온 일상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으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짧은 문자는요.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전성기 축구박스 이번 주 주제는요. 순간이에요. 순간. 너무 좋아서 잊지 못할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떠올리기도 싫다. 이런 순간 있으시죠? 내 인생 최고의 순간에 얽힌 사연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채택되신 분께는요. 항균 무세제 포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요즘에요. 제철을 맞은 이 과일이 그 효능에 대해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그리고 항암 효과, 피로회복, 노화 방지, 피부 미용. 와, 다양한 효능을 가진 이 과일은요.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 만점의 식품인데요. 과연 이 과일이 뭘까요? 힌트를 좀 드리면요. 천도, 백도, 황도 너무 많이 드린 거죠. 예, 이 과일. 예. 정답 3글자입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으로 역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요. 인생 작전 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업 전문가 최초령 원장과 함께합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는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창업앤 프랜차이즈 연구원의 최초령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달 만에 봬요. 그렇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잘 지내신다는 말은 그만큼 창업에 대한 열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많다는 얘긴데요. 사실 그 경기 불황이면 창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네. 피부로 다들 느끼고 계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 창업자들이요. 무엇보다도 망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좀 더 이렇게 눈길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프랜차이즈 선정에 있어서 전문가시니까 어떤 걸 봐야 가장 중요한 거라고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프랜차이즈 쪽에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해오면서 생각한 건데 과거와 지금 현재가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금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금이요? 아무래도 그 독립 점포와 가맹점 창업은 가용 자금의 이 크기가 달라져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가맹점 창업에 눈을 돌리신다면 네. 역시 본사를 잘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본사 선정을 잘해야 된다. 막연한 건데요. 그렇죠. 사실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메커니즘에서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 결국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본사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아이템, 저기 업종별로 아이템이 있는데요. 네. 이 아이템을 잘 구현했느냐 또는 고객이 어떤 아이템을 사려고 했을 때의 그 니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니즈, 필요성에 부합되게 만들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것을 또 잘 만들어내는 예를 들면 음식점 같으면은 주방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시스템. 예, 그렇죠. 그 센트럴 키친 시스템이라고 주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주방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가맹점주가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음식점이 그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요. 잘 모르셔서 그런데 힘들군요. 예, 그래서 주방의 편의성을 가지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 그런 시스템이 없는 본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점진적으로 결국은 내셔널 브랜드로 가는 브랜드력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네. 즉 마케팅을 하는 본사인가. 왜 그러냐면은 로컬 즉 지역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브랜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매출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차이가 있어요. 있죠. 네. 아무래도 고객은 좀 더 이 브랜드라는 것은 가격이 좀 높다는 거죠, 사실은. 네. 예, 소비자가가.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왜 높은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우린 브랜드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돼줘야 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것 또한 본사는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짚었습니다만은 실상은 좀 더 깊이 있는 진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네. 그럴 경우는 예. 가까운 어떤 교육기관들이 창업 교육기관들이 무료 교육이 상당히 많죠. 네네. 그런 데 가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선정하는 또는 유망 프랜차이즈 선정하는 어떤 기준은 어떤가 하는 교육이 또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교육을 한 번 정도 또 청강하시고 선정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 결국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예, 장점은 창업 시에 편하게 해주죠. 왜냐하면 점포도 개발해 드리죠. 네. 그다음에 시설도 직접 해 드리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 교육도 또 해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창업할 때는 상당히 편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단점은 뭐냐? 결국 오랫동안 장권에서 장사를 좀 쭉 10년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네, 프랜차이즈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그 업종의 생명 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부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시작 자금이 좀 차이가 몇 %정도 나나요? 아이템에 따라 뭐 천차만별로 틀리겠지만 네, 같은 점포 값을 낸다고 치면. 같은 점포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가맹비도 뭐 예를 들어서 500에서 1000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고요. 인테리어 비용도 뭐 100만 원 정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실질적으로는 뭐 한 150에서 200까지 견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50에서 100% 그럼요. 정도는. 주방기구 기물도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이것은 어느 정도는 그 창업 시장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초보 창업자는 항상 창업에 진입할 때 처음에는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험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 사기도 네, 하고 구매를. 잘못 사기도 하고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토탈로 잘 선정해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프랜차이즈는 잘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죠. 네, 고객이 그 아이템을 선정할 때 네. 그 컨셉에 대한 어떤 부분을 결국은 사는 거거든요. 예, 상품만 그렇죠.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잘 그렇죠. 디자인된 아이템뿐만 아니고 또는 매장의 어떤 그 인테리어에 대한 분위기 그렇죠. 이런 것도 사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렇죠. 생각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라이프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시작하자.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최철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생 작전 타임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이제 받겠습니다. 창업이나 재취업, 재테크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문자나 전화로 풀어주세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요. 0271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창업 재취업 고민들 들어보겠습니다. 아, 전화 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최초령 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아, 저는요, 네. 전에 네. 일을 하다가 무릎이 안 좋아서 이제 무릎 시술을 하면서 예. 병원에서 일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쉬고 있다가 네. 집에만 있다가 이제 일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구직을 네. 했어요. 예. 구직을 해서 현재 도서관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그냥 급여가 너무 턱없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동네니까 네. 그냥 차비 안 들고 네. 그냥 왔다 갔다 편리하고 그래서 그냥 현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도서관이라는 데는 주말에는 오히려 내방객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쉬어요. 예, 월요일 날 쉬고 이제 와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많으니까 네. 밤 11시에 문을 닫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아침에는 6시에 가고 저녁에 11시에 끝나요. 그럼 약간의 아이고. 빗처리를 하고 오는데 네네네. 그거를 이제 한 사람이 계속해서는 못 하니까 네네.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이교대로.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네. 이렇게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네네. 우리 급여가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기본급이 116만 원이제 최저임금이. 네. 그러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한 88만 원 정도? 예, 주 6일 근무를 하고. 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조금 이제 지금 57세거든요. 57세세요. 예, 만으로 따지면 55세인데 네네. 그냥 나이는 57세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 괜찮은데 어디 가려고 해도 그런 자리는 그리고 이 청소라는 게 이렇게 괜찮은 자리 같으면 그 일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 자기 아는 분들을 이렇게 불러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신청해서 가는 자리가 썩 좋은 네. 자리가 별로 없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는 그러면 구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네네네. 그러면 네, 그래서, 이직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곳으로 좀 이직을 좀 해볼까 하고요. 급여가 너무 적다 보니까. 급여가 적어서. 예. 따져보니까 한 88만 원 정도.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이거는 그렇죠. 지금 노무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하려는 열의를 많으셔요. 그런데 너무 힘드시니까. 건강도 지금 무릎 시술 받고 네. 안 좋으시고. 네. 지금 최저임금보다도 따져보니까 적게 받네요. 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시급이 지금 현재 5,580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네. 계산하면 딱 나오죠. 네. 제가 노무사는 아닙니다만은 네. 이 부분은 노무사에게 한번 자문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무사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의 그 관할지청에 가셔가지고요.
분명히 좀 따질 건 좀 따져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따지다가 잘리는 경우도 있죠. 예, 그 말했다가 예, 예. 저도 잘릴 예, 뻔했어요. 예, 딴 예. 데로 제발 가라고 예, 막 예. 그래요. 아, 그래요. 딴 데로 가시라고. 그래서 예. 이럴 거는 사실은 예. 야간 수당, 휴무 수당 따지면 그렇죠. 훨씬 많은 급여가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카트라고 예, 제가 본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만은 맞아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예. 57세이시면 뭐 용기를 내십시오. 절대적으로 지금 노인 아닙니다. 젊은 나이죠. 네, 젊습니다. 예. 제가 57세거든요. 제가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네. 액티브 시니어. 예.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릎을 시술하셨다니까 일단 무릎을 좀 안전하게 하는 직장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직장이 있느냐? 있습니다. 예. 어떤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 찾는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니어들에게 주어진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한 5천여 건 넘게 업종 개발이 돼가지고요. 일자리만 해도 한 30만 건 정도 일자리가 생겼어요. 시니어 쪽에. 어디 가면 예. 알아볼 수 있나요? 예, 그런 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 세상이죠. 예. 인터넷을 못 하시더라도 인터넷에 접근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최대한 공적 인프라를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네, 네. 시니어는 지금 현재 재교육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아. 네. 재교육을 받는 데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위한 학원, 사설학원 이런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정부에서 많은 시니어 교육기관을 지금 설립해 나가고 있고 설립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예, 각 지역마다 다 있고 구청마다 있어요. 네. 그리고 서울시만 해도 도심권 인생 이모작 센터라든지 도심권 네, 그렇죠. 이모작.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라든지 예, 이런 이모작을 하기 위한 지원센터들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각 기관들, 공적 기관들, 뭐 산업은행에서 출자를 한 KDB 시니어 브릿지라든지 아카데미죠. 이런 쪽에서 공부를 좀 하시면은 네.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앉아서 사는. 네. 최근에 보니까 한국 시니어 블로그 협회라는 데가 있던데요. 그 협회에 보니까 블로그를 가지고 즉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많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는 그러한 그런 협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공적 인프라를 충분히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예, 주변에요. 그 구청이나 동사무소 뭐 이런 데 가면 주민센터죠. 이런 곳에 정보가 많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시고 예, 좀 좋은 자리를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아봐야겠네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일부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해 화학 성분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의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이어집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한국창업엔 프랜차이즈 연구원의 최초령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두 번째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영입니다. 네, 날씨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열심히 일하죠, 뭐. 아,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장애인 보조활동 보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조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좀 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장애인을 데리고 네. 집에서 네. 그 학교 비슷한 프로그램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네네. 제가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네.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근데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적성에 맞고 좋은 것 같은데 네. 근데도 이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애인 친구들이 일반 똑같이 이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돌발 행동도 하고 또 충동으로 또 경기도 일으켜요. 그렇죠. 몸이 그래서 불편하니까. 그래도 이런 거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하는 일에 의미는 있는데 시간 투자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네네. 이런 장애인을 돌보면서 좀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요. 네. 역시 이 보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람도 느끼시고 열심히 네. 하고 싶으신데 네. 급여가 너무 네. 적으니까 이게 역시 최저임금이 보장이 안 되나 보죠? 네네. 시간에 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정규직으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최저임금 보호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도 뭐 앞에 분하고 똑같이 네. 저하고 친구가 되는 57세이시군요. 네. 그러세요? 예. 저도 액티브하게 사니까 네. 액티브하게 좀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뭐 계기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적성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지 쪽으로 적성이 맞는 분이 잘 없죠. 예. 쉽지 복지 않아요. 쪽은 희생 정신이 결국은, 필요하니까요. 그런 봉사 정신. 그렇죠. 이게 적성인데 예. 사실 봉사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 시니어들 즉 나이 드신 분들이 생계가 문제가 된다면은 봉사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 보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수익성을 가지려면은 네. 봉사 쪽은 조금 뭐랄까요? 시간 투자를 적게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군요. 왜냐하면 봉사 쪽은 결국 수익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애인 보조 업무라는 게 꼭 봉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네. 일적인 면까지 봉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보니까 지금 네. 현재 사회적으로 조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다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시니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80세까지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100세까지 산다 또는 130세까지 산다는 얘기가 지금 거의 보편화된 어떤 상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57세면은 네. 옛날에 40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성에 맞고 좋은 일 같으면은 네.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면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방법 문제입니다. 네.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이거를 갖다가 시니어가 일자리를 찾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봉사를 처음에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좀 가치로운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수익이 창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게 됩니다. 그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니어들은요. 왜냐하면 새로 태어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혼자서 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분들을 좀 모아서 네. 자 시니어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공적 인프라를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제도권을 이용해야 됩니다. 예. 예, 정부에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함께 이런 복지 사업도 협동조합식이나 사회적 기업식으로 좀 바꾸신다면은 네. 제가 볼 때는 기업화 됐을 때에 수익을 나누는 부분이 결국은 생기는데 네. 결국 정부 지원이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좀 같이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 그러면 그런 분들이랑 협동조합 형태나 사회적 기업 형태를 만들어서 함께 운영을 하시면 좀 수익도 높아지고요.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은 그런 일을 안 해보셨으면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이거든요. 네, 굉장히 도전입니다. 이런 거 좀 도와주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어디 가서? 예. 자, 여기서도 말씀을 네. 또 드립니다마는 네. 발품을 파시고 인터넷 서핑을 해서 네네. 찾으셔야 됩니다. 직접. 시니어는 이제 새롭게 재출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시기에 왔기 때문에 네. 시니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찾아보시면 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선생님? 네네. 네. 너무 좋은 일 하시는데요. 급여 네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방법을 찾아서 많은 장애우들에게 큰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 협동조합 형태나 네, 사회적 네네. 기업 형태로 몇 분이서 네. 모이셔서 그 가까운 네. 관공서에 가시면 이런 거 도움을 좀 받고자 하시면 아마 많이들 네네. 도와주실 거예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시간 건강하시고요. 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335 뜻맞는 분들끼리 모이셔서 활동하시는 것도 요즘에 꽤 많더라고요. 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범박동에 사시는 윤정민님의 사연입니다. 자, 저는요,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를 중심으로 그런데 걸어서 10분 거리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2개나 생겼습니다. 저희 가게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의 발길을 끌 수가 있을까요? 단골 확보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고민해 주세요 하셨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소형이 대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형은 낮잠 자고 있지 않거든요. 대형도 열심히 네, 하죠. 대형도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러나 대형이라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요즘. 그렇죠. 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 처음에 물론 창업은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공 전략을 잘 가져가야 됩니다. 네. 처음에 성공 전략을 잘 가져가셨으면 지금 이러한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데 네. 항상 창업은 처음에 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렇죠.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 여기서 창업자로서 또는 교육을 좀 잘 받아서 또는 트레이닝을 잘 받아서 고객 관리라든지 마케팅 전략을 잘 쓰셨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대형 빵집에 밀립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좋은 곳인가 봐요. 10분 거리에 2개나 대형 빵집이 생기는 거 보면요. 네, 상권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임차료 인건비, 식자재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과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네. 제가 쑥 들어보니까 네. 저도 이런 경험 컨설팅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첫 번째 이렇게 빵집도 맛하고요. 주변에 또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네. 결국 간단한 논리로 결국은 맛에 대한 어떤 부분이 결국 그 상권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과연 빵들이 뭔가 한번 재화가 뭔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군요. 잘 고민해 보면 지금 현재 50가지를 팔았으면 네. 기타 다른 대형 빵집에서 파는 빵 중에서 한 10가지를 이제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작은 빵집에서는 일단 메뉴를 단출하게 하면은 네. 결국은 식자재 로스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 그
이 메뉴를 줄인 그 메뉴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예. 집중적으로 이 가격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낮게 해가지고요. 네. 많이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 전략 정도 이상은 네. 직접 컨설팅을 의뢰해 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상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품목, 아이템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네, 다시 한번 강화를 시켜라 네, 이런 네, 말씀이죠. 네. 예.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윤정민님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짧은 문자가 와 있어서 만나보겠습니다. 5818님께서 보내오셨는데요. 남편이 산악자전거 동호회 활동 10년 가까이 해왔는데요. 퇴직을 앞두고 산악자전거와 의류용품을 파는 샵을 차리고 싶어합니다. 자기 말로는 동호회 회원들을 손님으로 유치하면 적자는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리는데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그렇죠. 자기가 잘 아는 거니까 차리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창업자 같은 분은 네. 일단 방향성은 옳은 것 같습니다. 방향성 옳은 방향성은 옳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연령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시니어 있으면은 네. 또 주니어와의 어떤 창업 방향이 좀 또 달라집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라고 치고 시니어라고 치고는 네. 시니어는 일단 의류용품 즉 아웃도어 의류는 지금 현재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지금 현재 거의 고성숙기를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등산용품이라든지 이런 아웃도어는 일단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고요. 강점을 가진 어떤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것도 사실 컨설팅 대상이네요.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는 창업의 기본적인 준비 내용들 이 체크리스트들이 다 있습니다. 이분도 만약에 창업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창업 교육을 먼저 받으시는 게 좋고 준비 기간은 조금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일반 아웃도어가 아니고 또 산악용 자전거 동호회라고 해서 산악 관련인데 등산과 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 동호회에 관련한 어떤 카페나 또 이 블로그 활동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일단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니어 같으면 창업부터 해보는데 이분들은 내가 상담 즉 각 용품들 예를 들면 산악용품 중에서 뭐 간단하게 지금 생각나는 게 고글인데요. 고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고글 전문점 쪽으로 간단하게 지금 10평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자꾸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상담을 하고 블로그를 하고 카페 활동을 통해서 잘 되면 고글 사는 사람이 다른 등산복도 삽니다. 그럴 때는 고글을 잘 알기 때문에 등산복도 주문하게 돼요. 그럴 때는 아웃소싱으로 일단 팔다가 일단은 그것도 잘 나가면 매장을 조금 늘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지금 몇 가지 정말 콕콕 찍어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상담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최철용 원장님 오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시간이 넘치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오늘도 좋았습니다. 오늘 친구분 두 분이나 만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다닐 적에는 모든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직장을 딱 끝나고 나면 노후 설계가 없다 보니까 나와서 할 게 없더라고. 그게 슬프더라고. 그래서 일하는 게 즐겁더라고 나는. 행복했던 순간 먹고 사느라고 이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뭐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뭐 행복 지수를 따지고 든다면야 저는 뭐 거의 뭐 빵점이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마누라 만나갖고 연애 걸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제일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벌써 아들, 딸 다 이제 시집 보냈잖아. 근데 이제 그때가 제일로 기억에 남고. 그럼 지금도 행복하신가요? 그때만은 이제 못 온다고 봐야지. 말은 제대로 해야지.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순간입니다.
오늘은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기만 해도 정말 우리 뇌에서는 기쁨의 호르몬이죠. 그 도파민이 막 분비되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나른하고 피곤한 월요일인데요. 행복했던 순간들 떠올려 보시면서 좀 월요병 물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Hold me close and hold me fast. The magic spell you cast. This is love. 똑같은 우유도 여름철 우유가 겨울철 우유보다 영양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유도요, 사람처럼 계절을 타서 신선한 잔디가 가득하고 또 클로버가 풍부한 여름철 우유 속에는요, 건강에 좋은 지방산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다는데요.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 설치는 일 정말 많죠? 자기 전에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요,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가끔은 커피 대신에 우유 한 잔 어떨까요?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정답은 복숭아였습니다. 정답 보내오신 2360님, 2595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성기 주쿠박스는요, 순간이 오늘 주제였는데 2133님께 돌아갔습니다. 월요일 전성기 듣다 보면요, 모두들 힘겨운 순간을 이겨내고 계신 것 같아요. 김민기의 봉우리 들으면서 우리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해오셨습니다. 저희가요, 김민기의 봉우리 들려드릴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